예,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나요? 날씨가 정말 좀 많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대여섯 시쯤 좀 답답해서 밖에 산책을 좀 나갔는데 자켓을 입지 않고 와이셔츠 바람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산책을 했더만 춥더라고요. 물론 지금 일본 쪽에 태풍이 와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릴 때부터 가을을 좀 좋아했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렇게 뜨거웠던 것이 가을이 되면서 찬바람이 나면 머리도 좀 서늘해지면서 많은 것들이 분명해지고 차분해지고 하는 그런 가을의 느낌이 좋아서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몇 해 전에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 이제 그 봄을 좋아하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가을을 제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죠? 사계절이 있는 거겠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가을을 지나고 계시겠죠. 가을을 지나고 계시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여름을 지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을 걱정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더 시프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 심리학 박사죠. 닥터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그 이제 제가 젊을 때 좋아하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자기 개발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십 번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그 책을 갖다 이제 지으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말년에 쓴 책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 더 시프트죠. 이동이라는 거죠. 그럼 뭐에서부터 이동이냐? 앞에 쓰여 있습니다. Taking your life from ambition to meaning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Taking your life from ambition to meaning입니다. 즉 뭡니까? 어, from ambition 야망으로부터 의미로 그죠? to meaning이니까 의미로 이렇게 뭐 자신의 인생을 옮겨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그런 건데 그럼 ambition의 정의는 우리가 야망의 정의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ambitio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자기 일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기 일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ambition이라면 그렇다면 meaning은 의미가 뭘까? 그죠? meaning의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 meaning을 갖다가 어떻게 두는지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했던 일들의 정리를 갖다가 meaning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가족을 미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종교를 미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미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제 한겨울을 대비해야 되는데 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서로 일도 바쁘고 막 그렇지만 이제 앰비션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닝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 정말 되기 전에 그래서 미닝에 대한 정의를 다 끝내고 조금씩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그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음, 예, 오늘은 그 3.1절이고 그 뭡니까? 데이터 파악 함수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로 봤고요. 주로 봤고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 한다. 그죠? 데이터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의 종류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봤던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벡터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어레이일 수도 있겠고, 리스트일 수도 있겠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얘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죠, 파악.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제가 뭐냐니까 파악입니다, 파악. 그죠? 이 파악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갖다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한다라면 R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누구한테서 받아올 거란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 데이터들이 소규모에 따르면 지금은 그 이제 IT 기기들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이게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갖고 오면 이게 어떤 건지 파악을 먼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에 행들도 너무 많고요. 행의 수도 막 보통 수백만 개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열, 즉 변수도 그죠?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할 때는 먼저 그 데이터가 어떻는지를 먼저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코끼리라고 비슷한 거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갖다가 파악할 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다리를 만지고 원통형으로 생겼다. 꼬리를 만지고 꼬리처럼 생겼다. 그죠? 코를 만지고 코를처럼 생겼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데이터를 갖다가 먼저 갖고 오면 걔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먼저 잠깐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분석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는 어떤 괴가를 할 수 있는, 그죠? 데이터를 괴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죠.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데이터를 갖다가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큼을 뽑아내는 거, 이걸 정제라고 하거든요. 정제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한다, 그죠? 뭐 이제 분석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파악하기 해보기 위해서 그 파악에 필요한 뭐를 갖다가 함수들을 한번 보자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일단 그 view라는 함수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걸 보려고 하면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 오셔가지고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 R의 기본 그 베이스 R은 데이터셋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데이터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자, 에어 퀄리티, 그죠? 공기의 질인 거죠. 공기의 질이 다 돼 있죠.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좀 나올 겁니다.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쭉 데이터 나오죠. 그죠? 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하니까는 오존, 그죠? 솔라.r, 윈드, 템프, 그 다음에 만스, 데이 이런 것이 나오죠. 이게 뭔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궁금하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해보면 된다. 그죠? 물음표를 갖다가 하나 적고, 그죠? 에어 퀄리티를 적어보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면 요 밑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도시의 공기질을 갖다가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1973년에 측정을 했다고 나오고 오존 농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이고 바람 세기도 보이고, 그죠? 뭐 온도, 그 다음에 이를 측정한 그 달하고 일 이런 것도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관측치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153개죠. 관측치라고 하는 것은 행이겠죠, 행. 그죠? 행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관측치라고 하는 거죠.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variable이 있습니다. 열이죠. 그래서 6개의 variable이 있는, 그죠? 153 곱하기 6의 데이터죠.
그럼 이제 이걸 갖다 갖고 와서 뭐 그냥 우리가 방금 이렇게 에어 퀄리티 얘만 이렇게 입력해 봐도 뭔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작으니까는요. 작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 여기 view라는 함수입니다. view라는 함수인데 이 view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세트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함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view를 쓰는데 view는 다른 그 함수들은 전부 소문자를 쓰거든요. 근데 얘만 대문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view를 view 할 때 요 부분은 대문자 써야 된다. 요렇게 쓰면 에러 난다고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다? view라고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에어 퀄리티를 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됐죠?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입력하는데 언타이틀드 여기였고요. 여기가 이제 에어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뭐처럼 나타납니까? 엑셀의 시트처럼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그 실제적으로 이제 정렬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정렬도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엑셀 시트처럼 볼 수 있는 얘를 갖다가 이제 뷰 함수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뷰 함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뷰는 창을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함수다라는 거고, 그죠? 역시 소문자 한번 적어볼까요? 요 소문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뷰에서 뭐 한다. 에어 퀄리티 썼을 때 뷰를 소문자 쓰면 이런 식으로 뭐가 난다. 에러가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데이터를 갖다가 조회해보는 뷰라고 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이제 이 데이터의 구성 변수 이름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변수 이름, 그죠? 변수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가 상수의 반대말은 변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에서는 R에서는 만약에 얘가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면 여기 앞에 뭐가 있다.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을겠죠. 요 한 단계를 뭐라고 한다. 요 밑으로 이렇게 할 때 얘가 얘를 갖다가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걸 변수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리스트를 보는 거겠죠. ls 되는 거죠. 그래서 ls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쓰면 어떻게 되니까 현재 생성된 변수 리스트를 갖다 출력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요거 그렇고 ls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집어넣으면 데이터 세트에 데이터 셋의 변수명 정렬을 할 때 정렬해서 출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ls라는 명령을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비슷한 것 중에 name이라고 하는 게 names가 있습니다. names 데이터 세트 보는 건데 이것도 그죠?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에어 퀄리티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세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셋을 갖다가 이제 보는데 name은 뭐 하냐니까는 그 데이터 세트의 뭐를 변수명을 출력하는데 위에 있는 요거랑 같습니다. 같는데 다만 얘는 정렬해서 출력하고 얘는 정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정렬하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되는 이유는 그죠? 입력 순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변수라도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만들어놔야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데 뭐 정렬해서 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 LS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 ls 명령은 어떻게 될까? 요거부터 한번 보죠. ls 명령. 그죠? 뭐라고 나오나요? 그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 ls 명령을 통해서는 그죠? 캐릭터가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겠죠. 그럼 왜 캐릭터가 0이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그 뭡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변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 해볼까요? a라는 변수에다가 3을 집어넣죠. 3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는 변수가 여기 나타날 겁니다.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ls를 갖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A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져 있는 뭐를 볼 때, 그죠? 생성되어져 있는 변수 리스트를 볼 때 LS를 바로 씁니다. 근데 이 LS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그죠? 이렇게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그죠? 데이터셋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어쨌든 데이터셋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그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어떻다. 여기 보면 데이터셋에 있는 그 변수가 day라는 변수, month라는 변수, 오전이라는 변수, 솔라 r이라는 변수, temp, wind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렬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 ls.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렇다라면 여기 names 봐요. names에서 에어 퀄리티를 또 보면 어떻습니까? 얘는 입력되어 있는 그냥 기본적인 순서대로 나오죠. 이렇게 기본적인 순서대로 나오고 똑같은 건데 얘는 정렬해서 나오고 얘는 정렬 안 돼서 나오고 한데 우리가 그 보통은 뭐 LS에서 넣어서 정렬되어서 보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됐습니까? 하는 김에 그죠? 얘가 좀 작으니까 그죠? help라고 하는 명령 한번 해보죠. help라고 하는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help 해서 ls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갖다가 함수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죠. 그렇죠? 밑에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그 ls 명령이 뭐냐 list object라고 하는 명령이네요. 그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로 정렬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ls라고 하는 함수명을 주고 이렇게 물음표를 주면 됐죠? 요 밑에 와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나 같은 건데 우리가 물음표 붙이는 게 좀 간단하기 때문에 뭐 한다. 물음표 붙이는 걸 사용한다. 이런 거죠. 됐죠? 근데 이제 ls 명령을 알긴 아는데 이 안에 이제 ls 명령 안에 요 안에 뭐를 쓸 수 있느냐, 그죠?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거 다 아규먼트라고 하니까 인자라고 하니까 아규먼트의 약자인 아규스를 적고 ls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이 함수 안에는 이름하고 뭐 포지션하고 environment 뭐 이런 것들을 쭉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쓴 거는 요 name 하나밖에 안 썼죠. name 하나밖에 안 썼는데 뭐 뒤에 있는 것도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뒤 안에 올 수 있는 argument 즉 우리가 그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고도 하고 뭐 매개 변수라고 하고 여러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 인자 값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인자 값을 이제 ls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 값을 볼 때 아규먼트를 보겠고요. 이걸로 또 부족할 수도 있겠죠. exampl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ls를 또 보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example을 달면 어떻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줍니다. 나와주는데 별로 이렇게 좀 썩 와닿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제를 갖다가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ls 해가지고 도말 보고 아규먼트 해가지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인자 값들을 보고 그 다음 example 통해 가지고 사용 예를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거보다는 우리가 혹시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네이버에 적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네이버에 적어보면 한국적인 예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구글에 넣으면 뭡니까 인터내셔널 답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이버에 넣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조회한 다음에 구성 변수의 이름을 확인하는 구성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다. ls와 names를 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일부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측치라고 하는 observations가 그러니까 행이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비슷할 건데 그 비슷한 것들 중에서 이제 이게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 행이 있단 말이야. 행이 쭉 있으면 이 있는 행들 중에 이렇게 쭉 가는데 이 행들이 뭐 그죠? 행들이 실제적으로 그 몇 개만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6개 정도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셋, 넷, 다섯, 여섯, 한 개 더 하겠습니다. 6개 정도 보고 싶다는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거 6개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쓰는 명령이 head와 tail이라고 하는 함수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head와 tail을 쓰면 앞에 거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는 그죠?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죠?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파악. 그러니까 받아온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파악을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헤드와 테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쓰겠다. 그죠? 헤드하고 테일을 한번 써보죠. 헤드를 적고, 그죠? 뭐를 준다? 에어 퀄리티를 갖다 적어주는 거죠. 데이터셋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그죠? 앞에서 6개의 행이 나옵니다. 행을 뭐라고 한다고요? observations, 즉 관측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6개의 관측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이 보이고요. 그 행이 6개 보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당연히 테일이라고 한다라면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테일이라고 한다라면 마지막 6개가 보이겠죠. 마지막 6개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헤드 테일을 적을 때 이 헤드를 갖다가 헤드를 쓸 때 혹은 테일을 쓸 때 컴마를 해서 n은 한 15개 정도 볼래. 6개 너무 좀 심했고 15개 정도 볼래라고 한다면 저기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 근데 이 헤드를 적을 때 말입니다. 헤드를 적을 때 저 n은 좀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5만 적으면 어떻게 된다? 15개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간단한 형태를 좋아하니까 얘 말고 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쓴다. 값을 지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테일도 해볼까요? 테일도 해보겠습니다. 테일 해가지고 뭐 한다? 에어 퀄리티 주고, 콤마, 그죠? 넘버를 몇 개? 15개를 주면, 역시 마지막에 있는 관측치 15개가 보이는 거겠죠? 혹은 테일 해서 뭐, 에어 퀄리티 다음에 그냥 15만 적어도 어떻게 된다? 관측치만 15개만 보인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의 일부를 보는 겁니다. 왜 일부를 봐야 되나 하니까는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뭘 좀 해줘야 된다. 그죠? 내가 데이터가 어떻는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데이터, 이 사람들이 준 데이터가 누구한테 받아왔는데, 시청에서 받아왔는데, 뭐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 그죠? 헤드 테일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데이터의 일부 보기까지 했습니다. 데이터 일부 보기. 지금까지 뭐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데이터를 갖다가 조회하는 거, 뷰 함수. 대문자 써야 됩니다. 뷰 함수 했고 그 다음에 변수가 뭐뭐 있는가 확인하는 ls 와 names 함수를 했고요. 그럼 데이터 일부를 보는 head와 tail 함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온 데이터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구조. 클래스나 dim이나 n 컬럼 n row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죠.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 뭔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디멘전이겠죠. 디멘전. 이건 데이터 셋입니다. 셋은 뭐 데이터의 행과 열의 개수를 보는 거고 얘 두 개는 어떻습니까? 그 열만 본다든지 행만 본다든지 n 칼럼 n row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뭐 2번 쓰면 3번, 4번 쓴 걸 갖다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번, 2번이 많이 씁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가지고요. 자, 클래스를 준단 말이죠. 클래스 주고 뭘 준다? 우리가 지금 써왔던 에어 퀄리티를 적어보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겠습니다. 예상대로 뭐가 나온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멘전의 약자인 dim을 보겠습니다. dim을 보고 에어 퀄리티 적고 그죠? 컨트롤 엔터 눌러보니까 그죠? 행이 몇 개다? 153개고 열이 6개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행과 열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죠? n 칼럼 한번 하고 해볼까요? n 칼럼 적어보니까 그죠? 칼럼이 몇 개인가 나오고 n row를 보면 n row겠죠? n row를 보면 그죠? 행 즉 관측치가 몇 개인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위에 보면 dim 했을 때 나온 거 요거 한 개 한 개 따로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그냥 한 번에 dim 쓰는 게 낫다. 그죠? 단어 길이도 n 칼럼이나 그죠? n row보다 어떻습니까? 한자하고 한자씩 작잖아요. 그러니까 dim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요약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요약. 데이터를 좀 요약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str이라고 해서 이제 얘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summary를 씁니다. str은 자료의 형태나 행렬의 개수나 변수 이런 것들 갖다 다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str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summary라고 해서 데이터 셋을 주면 이거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요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describe도 있거든요. describe. 근데 이 describe는 뭐 생략하죠. 왜냐니까 얘 쓰려면은 그죠? 사이 캐릭터라고 하는 뭐가 패키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빼버리고 어쨌든 str하고 summary를 많이 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와 가지고 str 다음에 그죠? 뭐 에어 퀄리티를 적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어떻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이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153개의 observations 즉 관측치를 갖고 있고 6개의 variable 변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오조는 int 값이다. 왜? 들어있는 값이 전부 다 int라는 얘기죠. NA not available이라고 해서 NA가 있더라도 그죠? 요거는 요 나머지들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다라면 정수라면 정수로 나옵니다. NA는 상관없습니다. NA 비어 있는 값, 의미 없는 값 NA가 있는데 여기도 있죠. NA 있는데 어쨌든 int라고 되어져 있고요. 솔라.r도 int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wind는 넘버 값이죠. 그죠? 넘버 값이다. 그러니까 넘버 값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인터 다른 점으로서 넘버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수겠죠, 실수. 실수 값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나머지들은 또 이렇게 변수들을 뭐 인트로 준다라는 거죠. 하나 좀 조심하실 거는 그죠?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거는 뭐냐니까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거,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달러 표시를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 퀄리티가 있는데 달러 해가지고 그죠? 이제 뭐만 보면 윈드만 보겠다 이렇게 봤을 때 요 하나의 변수만 보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달러를 쓴다는 거 그죠? 기억해 주시고요. 윈드라는 변수에 있는 값들이 쫙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str하고 또 많이 쓰는 게 summary라고요. summary라고는 함수인데 이제 summary라는 함수인데 이 summary 함수를 갖다가 한번 보면 이제 그 int나 numeric 같은 경우에는 미니 값 그죠? 그 다음에 first quartile 값, 그 다음에 뭐 median, 그 다음 mean, 뭐 third quartile, 그 다음에 max 값, NA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 용어들을 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용어들을 밑에 좀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OBS라고 하는 Observations 약자인 관측치라고 하고 우리가 Law라고도 하고 Case라고도 하고 Tuple이라고 하고 Record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되는 거고 CHR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num은 실수고 int는 정수고 그죠? min하고 max는 여기 min하고 max 같은 거 말 있죠? 역시 뭐라고 한다.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제독한 세대가 보시면 되겠고 분위수라는 것이 있죠. 분위수. 그러니까 그 집단을 갖다가 몇 개로 나누어서 이제 그 분위를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수를 할 때는 퀀타일이라는 말을 쓰고요. 퀀타일이라는 말을 쓰고 x 분위수 할 때 그 퀀타일이거든요. 퀀타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코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4분위로 나눴을 때는 4분위수일 때는 쿼타일이라는 말이에요. 쿼터에서 여기 나온 말이죠. 쿼타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4분의 1에서. 그죠? 쿼타일. 그래서 퍼스트 쿼타일은 25% 아니죠. 4분의 1이니까. 그죠? 세컨드 쿼타일은 뭡니까? 하니까 퀀타일, 자, 쿼타일이 아니라 퀀타일. 퀀타일은 뭐냐니까 그 쿼타일 참. 이 퀀타일하고 쿼타일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4분위 수를 얘기할 때는 쿼타일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쿼타일을 갖다가 이제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점 나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 4분, 2, 4분, 3, 4분, 4, 3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퀀타일, 쿼타일, 퍼센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100분위로 할 때는 이름 뭐라고 한다? 그죠? 우리가 퍼센타일이야. 퍼센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퍼센타일이라고 하고 이건 쿼타일, 이걸 퀀타일. 퀀타일은 몇 분위수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x 분위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퀀타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걸 갖다가 5분위로 나누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5개의 분위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할 때 퀀타일이고 특별하게 4분위 수는 쿼타일이라고 하고 100분위 수는 퍼센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져 있는 요 민이죠, 민. 민하고 미디안. 그죠? 보면 그죠? 민은 뭐가 된다?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일반적인 엑셀 같은 데서는 에버리지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가 통계나 이런 우리 R에서는 보통 뭐 민을 갖다가 평균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안도 있죠. 미디안. 미디안은 뭐다? 중앙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은 중앙값, 그죠? 미는 평균. 그래서 평균하고 중앙값 중에 보통 중앙값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쓰죠. 됐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첫 시간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